최신 판례 21년은 이제 선별 판례가 3개인데 요 3개 1, 2, 3 중에서 1번은 이제 기출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올해 작년이네요. 23년에 문 1-1로 기출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기출되기 전에 2기에 창작 문제로 냈던 문제이고요. 완전 통일하게 출제됐는데, 출제된 문제니까 즉 2차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리, 그 다음에 기타 좀 챙겨볼 사항, 그것만 체크하고요. 2번 판례, 3번 판례에 집중하는데 특히 3번 판례가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를 직접 보면 47페이지에 여기 이제 기출 문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셨죠? 물음 1번 갑이 대상에서 제외가 이제 선정하면 수익적 처분인 거고, 제외하면 거부 처분인 거죠. 제외한 A씨의 결정에 대해. 그래서 A씨의 결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거부, 2차 거부. 그래서 핵심 쟁점이 거부와 처분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2차 거부의 처분성 요건, 취소 소송으로 다툰 경우 질문 소의 대상이 로마자 2번, 그래서 1차 거부, 2차 거부에 대해 쓰는 것이고, 로마자 3번 그에 따른 이제 제소 기간의 기산점. 그래서 2차 거부가 처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밑줄만 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 미리 쳐놨으니까. 선정 신청 제외 결정이 23년 6월 28일 날 통보, 이게 안날이 되는 거죠. 안날 1차 결정. 그래서 1차 결정, 즉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아래 배웠죠.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증빙서류 등을 새롭게 추가 첨부, 요게 2차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이의 신청이든 그 이름에 관계없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거기에 그 법리에 들어갈 사실관계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제외한다, 다시 제외한다는 결정. 이의 신청 기각했는데 다시 제외한다는 결정. 그래서 2차 거부죠. 8월 31일 날 통보. 만약에 2차 거부를 처분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안날, 그 다음에 기산점이 되는 거죠. 2차 결정. 그래서 이제 법리 48페이지 이미 기출된 거라 법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 2차 거부의 처분 여부인데 1번 거부의 처분 요건, 이거 당연히 출제되었어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2차 거부가 처분인지에 대한 판례. 핵심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이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에 해당하는 것이 각종 새로운 증빙자료의 첨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문제에서는 지문이 안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판례 사례, 요 기반이 있는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쟁송을 안 냈어요. 쟁송할 수 있다, 안내. 그래서 안 냈으면 상대방도 처분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행정청도 처분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다. 근데 처분이라고 신뢰했는데 그에 반해서 행정청이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 문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90일 내 쟁송되기 안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신뢰 이익을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법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 두세요. 좀 더 심화된 거 3번은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3번은 처분청 A 스스로에 대한 불복이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 갔는데 만약에 처분이 1차 거부가 적법해서 기각 결정을 했을 때 기각 결정 통지, 이의 신청 기각 결정 통지. 그러니까 제1 거부가 그대로 유지된 거죠. 그래서 부정설은 종전의 거부 처분을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거부는 독립된 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부정설, 논거, 종전의 처분을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데 이제 판례는 2차 거부가 처분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 간 사람이 불리하게 돼요. 처분이 아니니까 1차 거부 그 안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이 지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기간 연장의 효과를 인정한 판례와 그다음에 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 행정기본법 36조는 기간 연장의 효과를 인정한 판례. 그래서 전자판례 취지에 따라서 개별법에 기간 연장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행정기본법 1번법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도록 입법되었고 23년 3월 24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부정서를 택할 때 이제 이걸 써주면 좋은 거죠. 근데 긍정서, 그런 최근 판례는 거부 처분한 다음에 요 판례죠. 요 판례 다시 거부하는 경우에 새로운 신청한 취지라면 두 번째 줄에 이의청 기각 결정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새로운 거부 처분이니까 2차 거부 안 나. 그날부터 기산되니까 굳이 처분성 부정하고 기간 연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처분성 부정하고 기간 연장의 효과 이렇게 해서 갑을 보여주느냐 제소기간에서 아니면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서 바로 갑을 보여주느냐 기간은 기산점은 똑같으니까 이 내용은 또 다시 수업 중에 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뭐 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출된 거라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52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제가 선별한 두 번째 판례 21-2번 판례. 얘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을 해고했을 때 진호이 A에게 근로자 을이 구제 신청했는데 근기법상의 해고는 근기법상의 해고가 있고 노조법상의 해고가 있는데 근기법상의 해고는 뭐 부당 해고 이렇게 표현하고 노조법상의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로서 해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근기법상 이제 해고를 부당하다 해서 이제 구제 명령이 날라온 것이고 그럼 이제 근로자는 구제가 됐으니까 사용자 갑이 중노위 A2에 갔는데 역시 기각 재심 판정, 재심 결정이 나왔어요.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여전히 구제가 안 돼가지고 법원에 사용자가 원고로서 추송한 것이고 피고는 이제 중노위 위원장 스몰 A가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대상은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중노위 재심 판정 요게 이제 대상으로서 처분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보시죠. 이제 54페이지 이건 뭐 B급 문제예요. 조금 어려워서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셨죠? 자, 문제를 먼저 보면 갑은 법의 요건을 이룬 갑이 이제 원고인데 사용자 즉 부당 해고를 주장한 사람 사용자가 원고가 되면 부당 해고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피고인 스몰 A2 중노위 위원장은 정당 해고를 주장한다. 이 구조는 같이 들었었죠. 갑은 죄송해요. 이제 거꾸로 해야 되네. 사용자가 갑일 때는 원고일 때는 이제 정당 해고 그 다음에 스몰 A2는 부당 해고. 그래서 갑이 이제 정당 해고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주장하지 않다가 주장하는 측면은 이제 변론주의죠. 변론주의. 정당 해고의 요건을 이룬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주장하는 건 변론주의.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이러한 일부 폐지 이게 이제 일진전기 사건인데 반월공장의 통신사업부 폐지했는데 그거를 이제 갑은 전부 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 해고다. 전부 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 해고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피고 측은 이제 전부 폐지가 아니라 일부 폐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갑은 있다. 그 다음에 A2는 없다. 이 존부가 증거 불충분 확정될 수 없다면 이 사실의 존부가 미확정이죠. 미확정 입증 증명 책임의 문제구나. 그러면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점을 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폐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얘가 정당 해고이기 때문에 갑에게 유리하죠.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그래서 원고인 갑이 책임을 진다. 갑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갑에게
불리하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즉 일부 폐지에 해당한 것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사실 확정시키고, 따라서 갑이 기각재결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기각재결 처분은 적법함으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가 갑이 책임을 지면 이제 결론은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면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 네 번째 줄에 이거 볼 때 이제 A to C 이렇게 구분을 잘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갑은 14년 을에게, 일진전기인데 을등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해고당해서 부당해고는 근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주장하면서 경기신호위, 이제 A 나왔네요. A 구제 신청했고, A는 15년 3월 6일 날 이 사건 해고가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의 경영상 이유엔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판단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만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기법상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결정을 한 것이고, 여기까지가 A. 그다음에 갑은 이에 불복해서 이제 A2에 가는 것이죠. 중노위 A2에게 가서 특별한 게시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갑의 재심을 기각하고, 그래서 구제, 부당해고 구제 처분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니까 기각하고 15년 6월 22일 날 갑에게 송달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A2고, 그 다음에 C, 법원에 가는 거. 갑은 요 기각 재심 판정에 대해서 예외적인 체결주의 15년 7월 1일 날 15일 내에 가야 되죠. 제소기한 특칙. 네, 중노위원장 A2를 상대로 피고 적격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즉 소송 갔을 때 소송 요건 특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안심리죠. 본안심리에서 갑은 동소송에서 일부 사업법인 통신사업법 폐지 해고이지만 독립되어 있어서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해고는 이제 갑이 원고니까 정당해고다. 정당해고니까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얘는 이제 중노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변론주의. 근데 이 변론주의가 쟁점인데 그 전에 하나 더는 뭐냐면 위법 처분에 지금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대상이 되는 건데, 요 기각 체결 재심 판정이 대상이 되는 건데, 요 재심 판정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예요. 처분시 15년 6월 22일 날 재심 판정 처분이 있었으니까 요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법과 사실에 의해서 위법성을 판단하니까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중노위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쟁점이죠. 그래서 이번 판례 쟁점 위법 판단의 기준시와 원칙적 변론주의 26조 해석에 있어서 판례 법리 구제 신청에 관한 중노위 A2의 지금 결정이 기각 재결이 나온 거잖아요. 취소 소송에서 그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결정이 처분이니까 가로한 제가 써놓은 거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이걸 쓰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있었던 사실이냐로 판단해야 되고, 그 후에 처분 후에 생긴 법 사유를 들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반월 통신사업부 거기를 이제 폐지했는데, 그거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고, 그 법적 평가를 갑의 주장처럼
전부 해고로 볼 거냐, 아니면 A2의 주장처럼 일부 해고로 볼 거냐. 그 내용은 법적 평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 그 재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즉 반월 공장통치사법 폐지가 동일하죠. 동일하다면 따라서 변론주의가 원칙이므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26조 해석상 재심 판정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중노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왜?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려면 그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해당하는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어려운 내용이죠. 처음 보는 거죠. 2번 그 다음 페이지 증명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다, 즉 갑에게 유리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증명 책임은 여기 빠진 게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아니면 여기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첫 번째 이렇게 써야 되죠. 주장하는 사용자가 사용자 갑이 부담함으로 일단 누가 부담한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다.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전체 폐지, 특별한 사정, 통상 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췄는지 증명 책임, 사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게 들어가줘야 되죠.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사실 확정을 써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3번의 사안 해결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 두 번째 단락은 변론주의.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통상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 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즉 재심 판정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사유이므로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줄에 처분 시인 A2의 재심 판정 시에 존재하였던 사실관계이다. 이걸 써줘야 되죠. 따라서 처분설에 의하면 법원은 갑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 해고라는 사실관계 기초로 처분의 위법여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이 해고라는 사실은 동일하죠. 동일. 따라서 통상 해고 적법 여부가 중노위에서 주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소송에서 통상 해고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은 할 수는 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증명책임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2번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일부 폐지 해고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서 통상 전부 폐지 통상 해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유리.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규정 갑이 부담한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존부를 확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갑에게 불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실관계 부존재죠. 특별한 사정 부존재, 전부 폐지 부존재. 그러면 재심 판정 처분은 적법함으로 기각 판결. 그래서 사실 확정시키는 게 존재인지 부존재인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1년도 세 번째 문제. 이게 A급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 확률이 24년 이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문제 58페이지. 보셨죠? 자, 물음 1을 먼저 읽어보면 A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거부 처분은 성립하는가? 거부 처분이 성립하는가? 즉 거부가 처분이 되게 요건에 포섭해서 거부 처분인가? 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판례를 이번에는 먼저 볼까요? 이 사안은 이제 지급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작이었었는데 어차피 부작위의 성립 여부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1번 거부 또는 부작위의 성립 여부, 양가로 2번 금전지급 신청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처분인지 아닌지 법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거나 또는 행정청이 결정해서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했다면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여기 세 번째 줄에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자니까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대상자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 지급결정 처분 거부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거부 처분. 그럴 때 지급결정은 대상자 확인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확인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지급결정의 처분, 거부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거부 처분. 그런데 거부 처분은 실제로는 없었고 그 내부적 단계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성립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처분이 준해 형질의 요건, 처법 요건을 갖추고 이제 외부에 표시된 경우, 예컨대 뭐 공표 이런 공적 견해로 표명된 경우에만 처분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 표시돼서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끊고 성립 여부는 이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 공식 방법으로 표시하면 거부 처분이 성립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은 내부적 단계만 있었고 공식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해당 내용을 보면 다시 문제로 가서 58페이지. 이 사람이 갑인데 갑의 아들인 갑원이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 그래서 대한민국 을을 상대로 국가배상 일부 인용. 여기서 국가배상은 받았어요. 세 번째 줄에 을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았다. 근데 갑원은 이 법에서 정한 일반 사망자로 분류되었었지만 국가의 국방부에서는 순직자니까 이제 보상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은 경기남부 보훈지청장, 이 사람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급상으로 위탁받은 자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급 대상자, 즉 순직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급시 공제상, 여기 국가배상을 받았으니까 공제 확인할 것을 통보했고요. 갑은 16년 8월 11일 날 보훈지청장 A에게 이 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는데 이 보훈지청의 과장이에요. 과장, 지청장이 아니라 16년 10월 18일 날 초과 국가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 보상금이 없다. 내부 결재문건의 내부 과장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위까지 가서 보훈지청장 A가 결재를 해야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거부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따라서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부작이죠. 이 지문을 활용해서 거부처분 성립되지 않았고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걸 논증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갑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당사자성으로, 그래서 원래는 처분이니까 처분부작이니까 항고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성을 잘못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당사자성을 제기했다. 물음 1은 거부 처분은 성립하는가? 내부적 단계에 불과해서 표시되지 않아서 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갑이 제기하였어야 될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성이다. 물음 2번. 그럼 이제 갑은 당사자성을 잘못 제기했잖아요. 서울행정법원에.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성으로 소송을 바꿔줘야 되죠. 이게 핵심 쟁점, 특례급에 해당하는 소변경이죠. 소변경이 이제 213742 당사자성 42조 있잖아요. 42조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인 부작위 위법 확인성으로 소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당사자성이 이제 각각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권익구제를 받기 위해서
갑의 행소법상의 수단은 42조 213742. 그래서 종류 변경, 소변경이다. 이걸 설명하시오. 종류 변경, 소변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판례를 보면 59페이지에 2번 맨 위에 당사자 수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성으로 소변경 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소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변경은 사익만을 위한 제도니까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신청 안 하면 소변경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원이 약간 암시를 주는 거, 그걸 성명권 행사라고 해요. 성명권 행사.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은 당사자 소송을 항고송, 부작위 위법 확인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게 이제 소변경의 요건을 준용하잖아요. 구신, 상동. 상이 이제 상당성 인정, 상당성이죠. 청구기 죄 변경이 없는 한, 그래서 청구죄 동일성이죠. 상동, 사실은 변론 종결 시까지 절차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소변경 허가할 수 있다. 42조 보이시죠? 42조. 소변경의 요건 써주는 게 요것이고, 소변경 요건이 불분명하면 가정적으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단락은 소변경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두 번째 줄에 항고송, 소송권을 갖추지 못했으면 명백하다. 부작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등등이 명백하다. 피고적격 흥결이 명백하다. 그래서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런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소변경 하도록 성명권 행사해서 처분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소변경 한 다음에 부작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다. 키워드는 성명권 행사예요. 3번 사안 해결. 1번 거부 처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아서 이제 부작위가 성립했다. 이거 논증하는 거예요. 양가로 1번의 심한은 두 번째 줄에 보상금 받을 권리가 법령이 아니라 A가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대상자 확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 결정한 것이 포함한다. 그래서 지급 결정은 처분이고 수익주 처분이고 거부한다면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제 양가로 2번 외부적인 의사 표시가 없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핵심 내부 결재만 이루어진 상태. 두 번째 줄에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적인 단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작위는 성립한다. 그러니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했어야 한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좋죠. 그래야 이제 물음 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2번 그럼 이제 당사자 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성으로 소변경.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소변경의 요건, 두 번째 단락은 성명권 행사.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사안에서는 불분명하나 42조에 따른 21조 구신 상동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허가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잘못 제기된 구소 당사소송은 취하되고 효과죠. 갑은 새로운 소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성명권 행사. 이거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특이 A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변경이 핵심 특이급 쟁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 금전지급 거부의 성립 요건 또는 부작위 성립 요건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1년도 문제는 원래 두 문제씩 했었는데 세 문제 한꺼번에 해드렸습니다. 특히 3번 판례 잘 정리하시고 구독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